2021년에는 전록 에세이 정치 부분에는 3개의 논제가 나왔는데, 자, 그 3개의 논제에 대한 해설을 해볼게요. 정치 논제의 첫 번째 논제가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is widely condemned, but on the basis of nationality it is widely accepted. 자,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인종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죄라는 의미니까. 비난받는 사안이지만, 그렇지만 내셔널리티, 쉽게 말해서 민족의 기초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대체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죠. 보면 그 차별이. 그래서 is it not odd?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너가 나에 있어서 great grandparents, 자,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 그걸 가지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종이죠. great grandparents라고 하는 것은 인종의 근거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how my parents were born, 쉽게 말해서 나의 아버지, 부모가 태어난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discriminate,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어진다는 것. 그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 1번 논제예요. 보면은 쉽게 말해서 차별에 있어서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보면은 왜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지만 민족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이 1번 논제인데, 우리는 이 논제와 관련지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윤리학과 좀 연결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자, 우리 윤리학에서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쉽게 말해서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 자, 차별이 있는 사랑과 차별이 없는 사랑,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 love with discrimination, 즉 차별이 있는 사랑과 love without discrimination, 차별이 없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종에 의해서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민족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퀘스천 넘버 1은 쉽게 말해서 사랑이 있는 차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견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 윤리학에서 차별 있는 사람과 차별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쪼개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첫째, 차별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와 제레미 벤담과 같은 윤리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이성에 근거했을 때, 우리 이성적 사유로 봤었을 때는 인종과 민족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부정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또 한편으로 제레미 벤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서의 효용에 있어서는 그 누구든지 전부 다 공통되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면, 자, 칸트가 이야기하는 세계평화론에서처럼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퀘스천 넘버 1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우리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에서 견해는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아니면 멘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맹자, 우리 이런 사람이 보면은 쉽게 말해서 윤리학에서는 이모셔널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퀘스천 넘버 1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윤리학에 있어서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갈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논제를 봤을 때는, 2번 논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황당해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hould the John Locke Institute change its name? 쉽게 말해서 존 록 인스티튜트가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자, 어쨌든 논제 2번은 그 질문 자체로서 학생들에게는 되게 황당하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우리 공자에서 애널렉트라고 하는, 논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어지면 그 책 안에가 정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명, 쉽게 말해서 바른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체와 그에 걸맞는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보면은.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분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즉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정치학에서 나온 이 이번 논제는 쉽게 말해서 실체와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걸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근대사회에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면 돼요. 국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자크 루소의 논리에 의하면 유니버셜 윌, 쉽게 말해서 보편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은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 이렇게. 우리 노스코리아라도 노스코리아의 정식 명칭이 쉽게 말해서 DPRK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D가 데모크래틱, 그 다음에 P가 people, 아니면 뒤에가 리퍼블릭 코리아.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북한에 있어서의 정식 국호와 그리고 북한에서 실체에 있어서의 일치 이런 것을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건 하나도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아니 오로지 일치하는 것은 뒤에는 코리아만 일치하겠죠. 보면은 북한이 어떻게 데모크래틱한 국가이며 또 북한이 어떻게 피플스 인민의 국가이며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리퍼블릭 공화국이냐라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지에서 존록 에세이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넘버 2에 있어서의 문제를 갖다가 제출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여기서 Should the 존록 Institute change its name 이렇게 되어졌을 때 존록 인스티튜트를 들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글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넘버 2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가지고 명문과 명칭과 실체에 있어 불일치한 사례로서 정치학적인 함의 이런 부분으로 논제를 끌고 들어갔을 때만이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장자크 루소가 국가는 유니버셜 윌, 일반 의지를 대변하고 있어. 유니버셜 윌이나 제너럴 윌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편 의지, 일반 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국가가 과연 유니버셜 윌이나 제너럴 윌을 대변하고 있는가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 아마 칼 막스가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서 부르주아 스테이트라고 하는 즉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에서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자에서 정명론과 관련지어서 넘버 2에 있어서의 논제를 작성하는 것이 좀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퀘스천 3에 Do we need Greta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시사적인 상식이 충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레타에 대해서 필요함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레타가 누군지도 모를 거고 존 록 인스티튜트도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런지 이 같은 논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Do we need 그레타라고 하는 논제의 뒤편에 그레타 툰베리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그레타 툰베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레타 툰베리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쉽게 말해 어린애니까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논제는 정치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에 있어서 민주주의, 쉽게 말해서 레프레젠터티브 데모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위기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레타 툰베리에 관한 이 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한다면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쉽게 말해서 우리에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 위기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쉽게 말해서 그 누구도 그레타 툰베리의 세대를 갖다가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 민주주의 한계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왜 투표권도 없잖아. 투표권도 없으니까 그레타 툰베리가 지금에 있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서 쉽게 말해서 동명유학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명유학 아주 옛날에 들어본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터 싱어에 있어서의 어, 이익평등? 이익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이 논제와는 좀 관련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가져오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져야 된다는데 실제로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서의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미래 세대의 이익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지지 않는 측면에 맞추어서 퀘스천 3를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번은 대의민주주의이거나 아니면 피터 싱어에 있어서의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입장에 근거해서 논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논제였어요.